우리가 걷기도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속도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권유하실 만한 물론 이게 걷기 운동이 진짜 좋은 건 맞아요. 몸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영향을 안 주는 한도 내에서 심장이나 뭐 폐 기능 이런 게 좋아질 수 있으니까 유산소 운동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건 맞는데 관절 부분에는 걷기는 확실히 무리가 올 수 있거든요. 걷기를 하시면 이제 체중이 실리니까 그만큼 무리가 올 수 있어요. 땀날 정도로 30분 정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환자분들한테 이제 적정하게 권해드리는 정도는 그 정도입니다.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와서 막상 얘기하시면 보통 하루에 10,000보씩 이렇게 걷고 왔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따져보면 관절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무리가 안 되는 한도 내에서 하시는 건 충분히 좋다. 맨발 걷기가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맨발 걷기 열풍인데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발바닥에 자극되는 거는 더 많겠죠. 신발 신고 걸으실 때보다는. 분명히 혈액순환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거예요. 족저근막염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적당하다고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인데 그게 지압하는 효과를 주면서 약간 이완을 시켜준다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발바닥에 아무래도 이제 맨발로 걷다 보면 상처나 이런 게 생기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당뇨 같은 혈액순환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발에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발을 조심하게 보호를 한 상태에서 걸으시는 게 더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아치가 근데 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이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발을 딛고 일어나기가 편해져요. 걸어 다니기가. 그래서 평발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깔창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발의 피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게 가니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효과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있는데 없으신 분들은 아예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발에 쥐가 나는 경우는 왜 이렇게 쥐가 나는 쥐가 나는 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전에 활동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한 상태에서 근육이 좀 무리가 와 있는 거죠. 활동이 안 했을 때 생기면 근육이 이겨낼 수 있는 역치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역치 이상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근육이 무리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근경련 같은 게 올 수가 있고 털이 안 좋으신 분들, 신경이나 이런 질환들이 있을 때 근경련이 올 수가 있고 하지정맥류나 이런 거 있으실 때 이럴 때도 쥐가 나거나 할 수도 있긴 합니다. 발 관련된 여러 이렇게 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좀 몇 가지만 대표적인 거 제가 외래 보면서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것들이 무주해반증,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건염이 있고요. 외상이 아니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 좀 제일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무지외반증으로 인해서 관절염까지 이게 올 수 있다. 무주해반증은 단순히 관절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발등뼈부터 발가락 뼈 부분까지 이렇게 틀어지는 걸 이제 무주해반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처음에는 관절염이 오진 않습니다. 무조건 이게 휘어 있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틀어져 버리면 관절면이 이쪽만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 부분만 계속 닳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관절염이 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관절염이 이미 이제 진행이 많이 돼버리면 무주해반증을 교정한다고 해서 증상이 다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무주해반증이 관절염이 시작되기 전에 치료를 적절하게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고 하이힐 병이라고 보통 많이 알고 계신데 근데 뭐 드물긴 하지만 남성분들에 있어서도 분명히 있고요. 꼭 하이힐 때문에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만큼 원인이 다양하다는 건 아직 완전히 정확한 기전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원인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은 편이고 원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은 아직 명확히 있지는 않습니다. 무지반증이 꼭 발가락만이 휘는 게 아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발등뼈, 그러니까 중족골이라고 하는데 그게 먼저 반대 방향으로 틀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엄지발가락이 그렇게 휘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할 때도 발등뼈를 교정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뼈를 쳐서 이제 뼈를 움직이는 그런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겁을 먹고 하실 수는 있는데 수술 기구가 많이 좋아져서 예전보다는 적은 절개로 수술이 가능해졌어요. 좀 더 부담을 좀 덜 느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신경을 좀 쓰면 좋겠다. 사실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죠. 우리가 보행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2의 심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뭐 아킬레스 건염도 그렇고 족저근막염도 그렇고 물론 보행을 많이 하면 생길 수밖에 없겠지만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신경을 써주시기가 좀 어렵긴 해도 발바닥을 이렇게 늘리는 스트레칭이라든지
발을 이렇게 병밀기라고 하는데 그런 스트레칭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방을 위해서 혈액순환이랑도 분명히 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발은. 그러니까 상처나 이런 게 한번 생기면 진짜 안 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 가고 점점 더 이렇게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스트레칭만큼 중요한 건 발 부위에 뭔가 상처가 생기지 않게 항상 좀 신경을 써주시고 상처가 생기지 않았는지 좀 주의 깊게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